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PSI 블라스트라고 불리는 것들인데 예를 한번 들어보죠. 처음에 이렇게 쭉 얼라이먼트를 해가지고 PSSM이라는 거를 건설을 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블라스트를 돌리는 거예요. 걔네들의 포지션 스페시픽 그 매트리스를 가지고 다시 한번 돌리면은 이런 식으로 새로운 것들이 더 많이 뜨게 됩니다. PSI 블라스트 하면.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새로 잡혀온 이그 시퀀스들을 가지고 이제 보는 거죠. 얘네들과 전혀 상관없는 애들이 들어가 있으면 그거를 이제 체크를 빼버리면 됩니다. 얘는 아니야, 얘는 아니야 이렇게 빼버리면 걔네들이 다음 PSSM 계산할 때 안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못 찾았다고 생각되는 유효한 것들만 이렇게 넣어가지고 다시 한번 PSSM을 건설한 다음에 블라스트를 또 돌리게 되는 거죠. 이게 왜 더 센시티브 하냐를 굳이 시퀀스에서 보여주자면 이런 것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PSSM의 대표적인 것들이고 무슨 의미를 지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고 이런 PSSM으로 하여튼 돌리면은 처음에 블라스트를 돌리면 우리가 여기 있는 거 가지고 찾는 것이 요걸 가지고 이렇게 찾는 것이 요만큼밖에 못 찾는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퀀스가 처음에 넣어준 시드 시퀀스가 여기기 때문에 이만큼까지밖에 시밀러 하다라고 리턴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요거를 다 모아서 보면 그 다음에 돌릴 때는 이만큼을 더 찾아줄 수 있는 거고 그 중에 유효한 것들을 다 또 집어넣어 가지고 돌리면 결국은 이만큼의 패밀리 멤버들을 마지막에는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 PSI 블라스트의 이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 어떤 특정 프로테인에 대해서 좀 더 또로하게 찾아보고 싶다 하면은 PSI 블라스트를 돌리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유효한 패밀리 멤버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프로파일 PSSM을 표현하는 방법 이것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표현할 때는 주로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많이 써서 표현을 하고 얼마나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자유도가 맥시멈 4인데 그 자유도를 전부 다 G가 차지하고 있다. 그 자유도 중에 이만큼을 A와 G가 나눌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뜻이라고 해요. 근데 이걸 이제 캡이 바인딩하는 그런 이제 캡 바인딩 DNA 바인딩 시퀀스 캡 패밀리 멤버들이 DNA 바인딩 시퀀스를 표현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아까 찾은 그런 프로바빌리티를 엔트로피로 다시 바꿔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해주는 프로그램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PSSM으로 어떤 특정한 짧은 시퀀스를 찾았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면 굉장히 유용하게 써먹을 수도 있다. 논문에 써먹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PSI 블라스트고,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PSI 블라스트는 전체 패밀리 멤버의 어떤 시퀀스에 PSSM을 활용하는 거고, 지금은 이제 아주 짧은 우리가 어떤 단백질들은 뭐 한 10개 아미노애시드 시퀀스에 아주 정확한 패턴들을 가지고 있더라. 그 정확한 패턴을 이용해서 블라스트를 돌릴 수는 없을까? 뭐 어떤 이런 DNA 바인딩 모티프 이 부분만을 공통적으로 가지는 그런 패밀리 멤버를 찾으려고 한다라든지 뭐 그럴 때 뭐 좀 더 정확한 방법을 쓸 수 없을까? 그럴 때는 이제 PHI 블라스트라는 걸 쓰게 됩니다. PHI 블라스트도 굉장히 유용하다고 해요. PHI 블라스트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모티프를 컴퓨터가 자동으로 인식하기는 힘드니까 우리가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 거죠. 이런 이제 그래머를 써가지고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ST 다음에 뭐 뭔가 자유롭게 하나가 오고 그 다음 RK 이렇게 나오는 거를 이제 가지고 있는
저 모티프를 가지고 있는 단백질을 모두 찾아달라. 뭐 이런 식의 것들을 이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PHI 블라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블라스트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 그러면은 이런 쇼터 시퀀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프로테인 패밀리 멤버들을 찾는데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주 짧은 모티프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찾느냐? 어떻게 찾느냐? 그거는 좀 사실은 엑스퍼티즈가 필요하다. 그닥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그걸 그렇지만 도와주는 웹사이트들이 꽤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프로사이트에서 굉장히 갭이 없으면서 컨설브된 모티프들을 모아놓은 데이터베이스가 블락이라는 건데 그래서 블락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뒤져서 보다 보면 자기가 원하는 아까 같은 모티프를 찾을 수가 있다. 혹은 뭐 그런 것들을 계산해주는 뭐 MEM이라는 방법도 있다. 우리가 여러 개의 그 시퀀스를 가지고 이런 블락 이런 MEME 방법을 통해서 이런 probability matrix를 건설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은 모티프를 베이스로 해서 프로테인 패밀리 멤버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서머리를 해보면 그 새로운 시퀀스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퀀스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활용을 해가지고 뭔가 의미 있는 정보들을 얻고 싶은 게 우리 생각이죠. 쓸 수 있는 것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단순하게는 substitution pairwise 시퀀스 얼라이먼트를 할 수가 있다. 이건 이제 substitution matrix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그다음 갭 페널티를 가지고 하는 것들인데 그거는 pairwise 시퀀스 얼라이먼트와 멀티플 시퀀스 얼라이먼트 혹은 블라스트 이런 것들이 이런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 베이스를 해서 시퀀스를 찾는 방법이다. 혹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같이 프로파일 네트워크 위주의 디스크리트 네트워크 위주의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는 이런 방법을 쓸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PSSM이나 사실은 PSI 플러스도 그런 개념이 되는 거고 HMM, MEM 이런 것들은 이제 프로파일을 베이스로 이제 이 시퀀스를 분석을 하는 거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할 때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들어간다. 스코어링 매트리스, 갭 페널티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얻고 싶은 거는 이 유전자가 무슨 펑션을 하고 있느냐 그걸 모를 때는 그게 가장 중요한 의문점이 될 테고요. 아니면은 뭐 알고 있을 때는 거기에 중요한 모티프나 도메인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최근에는 그런 것들을 시도를 하고 있죠. 어떤 패밀리 멤버에 뭐 20개의 아니면 100개 정도의 아미노스 시퀀스가 있다라면 그 중에 액티비티가 가장 높은 건 뭐냐? 그걸 시퀀스로 알 수가 있을까? 더 나아가서는 액티비티가 가장 높은 단백질을 그 시퀀스를 베이스로 만들어 볼 수 있을까? 디자인해 볼 수 있을까? 아니면은 서브스트레이트를 좀 바꿔가지고 좀 다른 서브스트레이트를 가지고 같은 리액션을 카탈라이즈하는 엔자임을 그 시퀀스를 베이스로 만들 수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시도를 하고 있죠. 실제로 많이들 시도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시도를 할 때 뭐 우리가 엑스퍼티즈가 아니니까 우리가 그 프로그램은 못 짜더라도 이런 식의 개념들을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접근을 하면 좀 더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기에 좀 더 편하실 것 같아서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시퀀스 얼라이먼트를 하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오프라인 때까지 기다려서 그 다음에 이제 컨티뉴어스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신세틱 바이올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걸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